특히 남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백산을 매우 좋아했어요. 소백산이 자기에게 제일 익숙한 산이기도 했죠. 자기 고향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뭐 소백산, 작성산, 주울산, 희양산, 청화산, 속리산, 광악산, 덕유산, 지리산 이렇게 우리나라의 명당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른바 백두대간의 남쪽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십승지라고 하는 말을 후세의 사람들은 남사고에다 갖다 붙였지만 실제로는 남사고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내려가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관들이 검토하고 보태고 빼고 더하고 곱하고를 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공동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창작을 참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른바 고소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춘향전이든지 뭐 홍길동전이든지 무슨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대체로 보면은 지은이가 밝혀져 있다 없다? 없다. 지은이가 밝혀 있지 않아요. 그게 중국이나 일본과는 아주 다른 점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지은이가 뚜렷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은이가 따로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작품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판본이 많아요. 이본이 많아요. 비슷하지만 다 조금씩 다른 얘기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공동 창작 과정을 거쳤다는 걸 말하는 거죠. 독자가 바로 편집자이고 편집자가 바로 일부 저자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이야기를 골라서 이제 독자가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여간다. 그러니까 춘향전도, 홍길동전도 다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집단 창작, 공동 창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거는 비결서도 그랬다. 정감록도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비결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드디어 천주교와 정감록이 만나는 한 면을 이제 정말로 보게 돼요. 영조 9년이었죠. 1733년에 그때 이제 정감록 영모 사건이 발생해요. 정감록 영모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사건이 이때 발생하고 그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니들 도대체 왜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한 거야?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남사고 비결을 믿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사고 비결, 실록에도 직접 나와요. 실록에 인용이 돼 있어요. 취조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래, 남사고 비결에 뭐가 적혀 있더냐? 라고 하니까, 이제 죄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신년에 피가 흘러 내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신년에 피가 흘러 내를 이룬다. 피가 흘러 내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저절로 피가 흐르는 건 아닐 테니까 엄청난 사륙극 또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냥 냇물이 뻘겋게 물들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다가왔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건데요. 실제로 이보다 5년 전이 영조 4년이 무신년이었어요. 무신년에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어요. 특히 경상도가 심했어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반란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반란을 획책했어요. 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주로는 남인들이었어요. 주로는 남인이고 일부 소론이 가담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영조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영조를 끌어내리려고 한 사건이거든요. 그 영조를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왜 그러면 영조가 왕을 그만둬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영조의 이복 형님이 경종이잖아요. 경종이 30대 초반에 급사했어요. 급사했는데 그 원인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원인이
간장게장을 먹고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종이 전하는 얘기가 그래요. 전하는 얘기가 경종이 간장게장을 엄청 좋아했대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는데. 경종이 간장게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누가 간장게장을 왕에게 선물했다. 영조가 선물했다. 그런데 그 간장게장을 먹자마자 급사했다. 사실은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소문이 지금까지도 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종과 한 팀이었던 정파들, 그게 바로 소론과 남인이거든요.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들은 이것은 영조가 죽인 게 틀림없어. 우리 왕은 젊었고 우리 왕은 똑똑했고 우리 왕은 우리와 함께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죽인 거야. 그래서 영조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무신년의 반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신년의 반란 사건이 남사고 비결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무신년이 지나서 누군가 쓴 게 아니고 남사고가 이미 훨씬 그 전에 선조 때 죽은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고 그대로 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엎어야 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또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안을 찾아봤어요. 그 안을 찾아보니까 실록에 나와 있는 영조 때의 남사고 비결에 나왔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나라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신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국정개혁이 급한 과제라 하더라도 제자리만 맴돌 뿐이고 진척이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날 남아있는 남사고 비결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결서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조선 왕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불만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도 십승지를 찾아서 이제쯤은 이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 남사고의 격암유록을 그러니까 이제 남사고가 지었다고 하는 예언서가 많아요. 그럼 정말 남사고가 지었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죠.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다른 사람이 지어놓고 이게 또 우리나라 문화의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보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놓고 자기가 지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나가 믿어주는 그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도 뭔가 하나가 가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영국에 있는 왜 장하준이라는 교수가 있잖아요. 그 장하준이라는 교수가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내용을 막 쌀라쌀라 해가지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수백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장하준 교수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권유했을까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꾀를 내가지고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자기가 팔아먹고 싶은 주식을 사라고 했겠죠. 그거를 장하준을 팔아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듯이 남사고가 지었다고 하는 비결들도 대부분 보면은 남사고하고는 거리가 멀고 후대의 이름 없는 술사들이 그렇게 술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풍수지리 전문가나 천문 전문가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술사라고 해요. 술사들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는 아니고 20, 30년 전에도 기독교에 속한 또 신종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기독교에 속한 신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지파가 굉장히 막 요란했죠. 그죠? 뭐 신천지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그전에는 무슨 뭐 JMS인가 뭔가 있고 우리나라에 또 이상하게 그런 그 새로운 그룹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사고가 지었다고 하는 예언의 노래 구물가를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격암유록에서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궁궁도 십자가, 을을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궁궁을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십승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궁궁을을이에요. 그런데 궁궁을을 결국 삼재 환난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뭐다? 십자가다. 그렇게 지금도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십승지, 정감록, 예언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잊어버린 옛날 옛적의 얘기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로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일정한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 질문을 할까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풍수지리의 효용을 믿으시나요? 믿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다른 데서 제가 조사해 보면요, 여러분 정도 연세가 보이면 대개 60% 정도가 그래도 뭘 있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거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0.0%도 안 믿어요. 진짜 한 개도 안 믿어요. 그런 건 진짜로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믿기가 쉬운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뭐 국회의원, 뭐 시장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조상의 묘를 2번, 3번, 4번, 5번 옮기지 않은 사람이 드물어요. 떨어지기만 하면 옮겨요. 떨어지기만 하면.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은 김씨 왕조잖아요. 그죠? 김씨 왕조인데 그 김씨가 전주 김씨래요. 김일성이 김정은이네가. 그래가지고 전주에 가면은 그 전주 김씨 시조의 산소가 있답니다. 그것도 참 허무맹랑하지만 누가 분명히 최근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주 김씨의 시조묘를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는 감탄을 하면서, 이러니까 왕이 3명이 나왔지, 이러니까 앞으로도 왕이 몇 명이 나올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참 풍수지리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